어르신, 이제는 거동이 좀 불편하신가요? 에이, 뭐, 나이가 몇인데요? 당연하죠.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75세. 우리는 이 나이를 몸이 무너지는 시기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만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무너지고 병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 질문에 딱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은 어르신. 올해 94세. 혼자 밥해 드시고 집안 정리하고 꽃 키우고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랑 영상통화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79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손 떨리고 움직임 느려지고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그 시절,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는 누워만 계실 거예요. 요양병원 알아보셔야죠. 이젠 다 내려놓고 편히 계셔야죠. 그런데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답니다. 이명은 어르신은 자신이 직접 정리한 하루 루틴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눈 뜨자마자 창문 열고 향기 깊게 들이마시기. 아침마다 3초 근육 운동 반복하기. 그날의 작은 목표 한 가지 정해서 실천하기. 주 1회는 반드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향해 매일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것. 지금 이 순간 난 나를 살리는 중이야. 이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80 넘어서 배운 게 제일 많아요. 건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병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사소한 게 쌓여서 어느 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무너지는 건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극 없는 하루, 목표 없이 흐르는 시간, 단백질 없이 채운 식사, 계속 앉아서만 보내는 몸, 늘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인간관계. 이 5가지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몸과 뇌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바꾸면 반대로 90세, 100세까지 스스로 걸으며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75세 이후는 몸이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라 습관이 결과를 보여주는 시기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무너짐의 원인,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열고 마음을 조금만 열고 몸을 3초만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다음은 감각이 멈추면 뇌가 늙는다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바람, 커피 내릴 때 올라오는 향기,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감각 자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5세 이후 이 감각 자극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뇌는 눈에 띄게 그리고 빠르게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명은 어르신도 파킨슨 진단 직후 가장 먼저 달라졌던 게 바로 감각이었대요. 입맛이 뚝 떨어지고 냄새도 잘 못 맡고 옷을 입어도 차가운지 따뜻한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게 참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감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감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특정 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후각이 약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가고 청각이 떨어지면 뇌 활동량이 줄어들며 촉각 자극이 없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감각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후각은 감정과 연결된 뇌 영역과, 청각은 언어와 기억 영역과, 촉각은 주의력과 판단 영역과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조용한 방 안에 앉아만 있고 입맛 없다고 대충 먹고 TV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감각 스위치들이 하나씩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치매, 우울증, 기억력 저하, 그리고 삶에 대한 흥미 상실.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명은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는 일, 창문을 열고 향기를 맡는 것. 아주 단순한 동작이지만 후각을 자극하고 그 향기가 들어오는 순간
뇌 속의 편도체와 해마가 반응하며 뇌가 깨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손끝으로 바닥을 느끼고 자주 입는 옷의 촉감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뽀송한 수건, 차가운 유리컵,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손잡이. 이렇게 다양한 촉각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훨씬 활발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음악을 틀어놓는 습관.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옛날 트로트나 클래식 멜로디. 이게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의 청각피질을 자극해 감정 조절과 기억력 유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음악 치료를 받은 후 불안감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슨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꽃향기 한 번 맡고 손끝으로 컵의 차가움을 느끼고 하루에 한 곡 옛 노래 흥얼거리는 것. 이 작은 자극들이 뇌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 감각은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창입니다. 그 창을 닫아두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감정도 닫히고 마침내 뇌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향기를 맡는 것, 달라진 옷감의 감촉을 느끼는 것, 어릴 적 즐겨 듣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이 작은 감각의 틈새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각의 창문을 살짝 열어보는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목표가 없으면 뇌가 멈춘다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하루 눈을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디 갈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챙겨야 할 약도 돌봐야 할 식물도 없습니다. 그런 하루가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몇 달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먼저 멈추는 건 몸이 아니라 전두엽이라고요. 전두엽은 뇌의 앞쪽,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목표가 없으면 쉬기 시작하고 쉬기 시작하면 기능을 멈춘다는 아주 민감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가족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자연스럽게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퇴직하고 아이들 떠나고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명은 어르신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멍하니 있으니까 시간은 가는데 내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르신은 아주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단 3가지만. 오늘은 베란다 화분 물 주기. 내일은 옷장 정리하기. 모레는 손주에게 영상통화 걸기. 하루에 딱 하나만 해도 성공으로 친다고 스스로 정해두셨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작은 수첩에 써두고 한 줄씩 체크하면서 뇌가 다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 치료법 중 하나로 하루 목표 설정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심리요법이 아니라 전두엽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정식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노인 참가자들에게 하루 목표와 체크리스트를 적게 한 결과 2달 만에 전두엽의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목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계란 후라이 뒤집기 성공하기, 집 근처 약국까지 혼자 걸어가기, 가족에게 음성 메시지 남기기, 오늘 1,000원 아껴서 통장에 넣기. 이런 것도 충분히 전두엽을 깨우는 미션이 될 수 있어요. 박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크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그게 아무리 사소해도 우리 뇌는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두엽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표정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뇌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 하나씩 세워보세요. 오늘은 컵 하나 닦기, 내일은 라디오 듣기,
모레는 글씨 한 줄 써보기.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두엽을 깨우고 전두엽은 다시 삶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넘어집니다. 노년기의 식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뇌가 깨어나고 그 뇌는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창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걸음도 무섭고요. 이 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증상의 핵심 원인이 의외로 단백질 부족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단백질을 운동하는 사람, 젊은 남성들, 헬스하는 사람들만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시기는 바로 65세 이후, 특히 75세 이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고 근육이 넘어짐을 막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낙상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 침대 생활, 근육 감소, 치매 폐렴 위험 증가. 이렇게 단 한 번의 낙상이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의 출발점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근육이 사라져서, 작은 턱도 못 넘고 넘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명은 어르신은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식사일지를 적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고작 3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단백질 플러스 식단. 아침엔 계란 1개, 점심엔 두부반모, 저녁엔 닭가슴살 50g, 틈틈이 삶은 달걀, 두유, 삶은 콩을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고 다리 힘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직접 들으셨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단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 호르몬, 장기세포, 피부 조직 등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고 기력 자체가 바닥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챙긴다고 꼭 고기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은 아래와 같아요. 계란, 두부, 삶은 콩, 우유나 두유, 생선, 닭가슴살 이런 식품들을 하루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부담 없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아침 공복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전문가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으며 하루 기력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계란 1개, 두유 1팩. 이것만으로도 15에서 20g의 단백질을 쉽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3회 단백질 섭취 후 가벼운 하체 근력 운동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보다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그 한 번의 쓰러짐이 누워있는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3끼 식단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단백질 과연 얼마나 먹었을까? 질 좋은 단백질을 하루 60에서 80g 조금씩 꾸준히 내 몸의 기둥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챙기신다면 당신의 두 다리는 앞으로 10년, 20년도 든든하게 몸을 지탱해 줄 겁니다. 다음은 앉아만 있으면 병이 온다는 주제로 몸을 살리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앉아서 쉬는 게 제일 편해요. 요즘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있어요. 이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쉼이 일상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8시간, 10시간이 되어갈수록 우리 몸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병이 시작됩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당과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증가하고 낙상 위험도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가야 하나요? 헬스장 등록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 3분이면 됩니다. 이명은 어르신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3초 근육 운동. 이건 책상 앞, 의자 위, 거실,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한 번에 3초씩만 쓰면 되기 때문에 힘들지도 귀찮지도 않습니다. 먼저 의자에 똑바로 앉아보세요. 허리를 펴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인 채로 이 상태에서 무릎을 위로 들어올리며 3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음은 손바닥으로 의자 좌우를 힘껏 누르며 팔뚝과 어깨 근육을 3초간 긴장시키기.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위로 들어올려 귀에 닿을 듯 말 듯 유지하며 역시 3초 유지. 이렇게 3가지 동작을 하루 3세트만 반복해도 근육은 살아나고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걸 진짜 효과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명은 어르신은 이 3초 운동을 하루 2번씩 10년 넘게 실천하시면서 한 번도 낙상 사고를 겪지 않으셨고 지금도 직접 장 보러 가고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십니다. 중요한 건 움직임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매일매일 작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 앉아 있다가 한번 일어나서 팔을 흔드는 것.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양말을 혼자 신어보는 것. 이 모든 게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리는 근육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흡만 더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운동 중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몸속 산소 순환을 도와주세요. 노년기의 숨은 적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로 굳어버린 습관입니다. 그 습관의 고리를 3초씩 끊어내면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뒤 바로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무릎을 3초만 들어보세요. 팔을 3초간 쥐어짜듯 당겨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또래만 만나면 늙는다는 주제로 사회적 관계와 뇌 건강의 연결고리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세요? 동네 친구들하고 가끔 노인정에서 바둑 두죠. 그런데 그 친구들 10년 전에도 같은 얼굴, 5년 전에도 같은 대화, 어제도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익숙한 얼굴과 익숙한 대화 속에서만 보내다 보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뇌는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뇌는 지루함을 멈춤으로 받아들입니다. 활동이 줄고 자극이 줄고 기억력과 판단력 말하는 힘까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또래끼리만 계속 어울리는 건 뇌 자극 고립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늘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로 감정만 나누다 보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게을러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세대 교류입니다. 이명은 어르신은 84세 때부터 지역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아이들 앞에서 떨리고 말도 막히고 숨이 찰 정도로 긴장되셨대요. 하지만 매주 수요일 아침 초등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동화를 읽고 질문을 주고받고 아이들의 반응을 듣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표정이 풍부해지고 기억력까지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뇌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자극만 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나와 다른 세계에서 올 때 가장 강력합니다. 손주에게 영상통화로 요즘 유행하는 말 물어보기. 중학생 손녀에게 폰 사진 정리 부탁하기. 대학생 봉사자에게 요즘 노래 가사 뜻 물어보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종이접기 가르쳐주기. 이런 아주 사소한 교류들이 뇌를 리셋시키고 우리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실제로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일수록 우울감,
무기력, 고립감이 훨씬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해서 불편해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생각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이 우리 뇌에는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같은 친구, 같은 장소, 같은 이야기. 이게 주는 안정감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나와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마주하면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머리가 간질간질해지면서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뇌는 자극이 없으면 쉰다는 걸 넘어서 다칩니다. 그리고 한번 다치면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세대 교류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폰을 열고 손주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메시지 한번 보내보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뇌를 다시 움직이게 할지 모릅니다. 다음은 진짜 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 습관 3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대가 섞이면 뇌가 깨어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진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스스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핵심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바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사입니다. 먼저 수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명은 어르신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난 후 가장 먼저 고친 게 잠이었습니다. 예전엔 새벽까지 TV를 켜놓고 낮잠도 자고 밤중에 자주 깨곤 하셨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루 수면의 질이 좋으면 그날 움직임이 2배 이상 좋아지고 뇌 기능은 3배 더 활성화됩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매일 밤 10시에는 불을 끄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나시는 생활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계세요. 심지어 잠들기 1시간 전엔 조명을 낮추고 TV도 끄고 창밖 어둠을 보는 습관까지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불면증, 우울감, 인지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2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노년기 스트레스는 젊을 때처럼 격한 감정이 아니라 서운함, 외로움, 무력감 같은 잔잔한 물결처럼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장 질환이나 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죠. 그래서 장수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감정을 빨리 흘려보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은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씩 감정을 정리하는 루틴이 있으십니다. 이름하여 향기일기. 그날의 기분을 하나의 냄새로 표현해서 한 줄씩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딸과 통화해서 따뜻한 귤향 같았다. 비 오는 날 혼자 밥 먹으니 축축한 젖은 풀냄새 같았다. 이렇게 해요. 이 방식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글로 적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루틴은 바로 식사입니다. 앞서 단백질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젊게 사는 어르신들은 절대 아무거나 드시지 않습니다.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몸에 맞는 음식을 챙겨 드시죠. 특히 천천히 씹는 식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명은 어르신은 하루 3끼를 꼭 30번 이상 씹고 넘기기를 원칙으로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씹을수록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무엇보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침 속에는 뇌 기능과 연관된 성분이 있어서 씹는 동작 자체가 뇌 자극이 되고 인지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오직 음식의 색, 향, 질감에 집중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내 삶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세 가지 루틴 다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하루 한 번 감정 한 줄 적어보기. 밥 한 숟갈 30번 씹어 넘기기. 지금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10년 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져 있을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결론, 지금 바꾸면 20년이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영상 함께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이걸 내가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어르신들은 80세, 85세, 심지어 90세가 넘은 후에 지금의 삶을 새로 만든 분들입니다. 누구나 70대 중반이 넘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지고 뇌는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늙었다며 포기한 분들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결심한 분들의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한 분은 혼자 장 보러 가고 한 분은 침대에 누워 계신 이유, 그건 운명의 차이도 아니고 유전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습관을 선택한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감각 자극이 뇌를 깨우고 하루의 목표가 전두엽을 살리고 단백질 한 숟가락이 몸을 지키고 3초 근육 운동이 낙상을 막고 새로운 세대와의 대화가 인생을 다시 켜고 수면, 감정, 식사가 내일을 바꾸는 루틴이 된다.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1년 뒤, 5년 뒤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하신 분들은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걱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큰 손해를 막으신 거예요. 시간이 아닌 삶의 질을 지켜내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은빛동행 채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노후의 지혜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이걸 실천해봤어요. 이 중에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10년, 혼자 설 수 있는 20년을 위해 지금부터 한 걸음씩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뵐게요. 감사합니다.